I'm a professor from Dongguk University, Wonbu Lee, and then I briefly introduce our 10 panels today, and then we'll start up the conference. Actually, this conference, this discussion is planned to be conducted in English. However, most of the audience are Koreans. To save the time and to run this session more effectively, economically, so we change that. So main language discussion is in Korean. However, some foreign guests be a part of this conference. Don't worry about that. So we offer the immediate translation between Korean and English. So this discussion is conducted in Korea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introduce this gentleman from Daeyoon Kim,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트리미 우리 아주 가장 번성한 지금 스타트업 스트리미 우리 이준행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유일한 여성 참여자입니다. 레니스트 로펌의 우리 이유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핀텍 디파트먼트 헤드인데 홍콩 투자청에서 오셨습니다. 미스터 리우. 자,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는 네 분 패널들이 각 4분씩 각 주제별로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패널 중에서 한 분이 다른 패널 분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갖다가 또 한 분 4분 정도. 그다음 나머지 4분은 여러분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을 갖다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분 정도로 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 회장부터 발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대윤이라고 합니다. 현재 핀테크 산업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고요. 핀테크 산업협회는 방금 발표하신 이승원 대표님하고 이제 한 50인 정도의 회사들이 모여서 핀테크를 처음에 2014년도에 회사들의 힘을 합쳐서 좀 더 이런 규제 문제들을 잘 대응하고자 만든 협회이고요. 현재는 320여 개의 협회 회원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도로는 저희 회사 피플펀드라는 P2P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피플펀드는 지금까지 한 6천억 정도의 대출을 온라인 현상에서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신용대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대출 잔액과 월 취급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이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제 핀테크의 미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업협회를 대신해서 몇 가지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분들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금융위 인가를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금융위원회에 핀테크 관련된 담당자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 연락을 하면 자산운용과에 찾아가면은 자산운용과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담당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P2P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신 전문 금융사도 아니고 그다음 은행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민금융과에 가야 되나? 그럼 서민금융과에서 저희는 대부업 담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핀테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눈앞에 있고, 그 규제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들은 아무래도 4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금융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어떤 금융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형태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레귤레이터들, 국회 그리고 금융 당국이 같이 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만날 사람이 없었는데 2017년도부터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혁신단을 만들었고요. 금융혁신단에 계신 많은 분들과 저희 이 핀테크 산업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같이 이 레귤레이션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각 규제 당국,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회, 그리고 저희 같은 업체들, 그리고 또 협회가 해야 될 역할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이준영 대표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핀테크 산업은 규제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쉽게 될 수 있겠지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 혹은 규제 문제, 혹은 기존에 있는 여러 금융기관들과의 협업 문제 등등에 있어서 규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처음부터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당국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권의 니즈와 이 핀테크 회사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걸 기반으로 1차적인 컨센서스 빌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설립이 되면서 금융당국과 이런 컨센서스 빌딩을 굉장히 초기부터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는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P2P법, 데이터 3법, 그리고 금융혁신법 등등의 다양한 법들이 금융당국과 업권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사실 전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는 사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협회의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작은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만 해도 규제 한두 개만 바꾸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업체들이 점점 상장이 나가면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들이 이제 첨예하게 나뉠 수 있는데요. 이런데 협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핀테크 산업협회는 다양한 업권들의 얘기를 한 번에 모을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좋은 얘기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업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그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업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 생각에는 당국과 협회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들의 역할은 역량입니다. 저희는 투자 유치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회사들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삼박자로 잘 맞았을 때 금융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스트리미 대표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미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됐었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고팍스라는 지금 볼륨으로는 4위권, 하지만 어떤 운영 투명성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나름 업계를 선도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핀테크 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이사사로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핀테크 산업협회 밑에 이제 블록체인 분과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건강한 이런 블록체인, 그러니까 핀테크 안에 어떤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열심히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총론적인 어떤 프리스크립션 진단을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게 필요한 것 같다. 정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민간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부분, 그런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공유할까 합니다. 일단 오늘 토론 제목 자체가 핀테크가 잘 성장하려면은 정부나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로 저는 전달을 받았었고,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일단 정부에서는 한 2개 정도가 좀 꼽혔습니다. 꼽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좀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approachable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문화나 언어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수십 년 동안 좀 위계적인 그런 정부 구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런 관료들이랑 비교했을 때 쉽게 이야기를 걸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제 코인 광풍 때문에 그리고 워낙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지라 누구도 이 토픽에 대해서 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좀 꺼렸던 부분이다 보니 더더욱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 세션이나 뭐 패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참 뭐 테크 플레이어들도 들어오고 금융권도 들어오고 스타트업도 들어오고 막 거래소들도 막 이것저것 막 토크나이즈 시키고 토큰화 시키고 이런 복잡한 생태계에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해나가야지 이거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일단 첫 번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이나 이런 규율이 우리나라 같은 특히 어떤 대륙법 체계에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오히려 잘하는 어떤 업체들의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직간접적으로 제공을 하면, 특히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카운터빌리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훨씬 더 발전이나 혁신이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업권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리 경쟁을 하고 너무 이제 경쟁판이 녹록지 않다 보니 혁신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혁신과 경쟁 이런 틈에서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포인트지만 혁신을 넘어서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그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혹은 사업하는 그런 기준이나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 변호사님 4분 딱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레이니스트라는 로펌은 아니고요.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을 만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여기 계신 외국 손님들을 위해서 잠깐만 영어로 소개를 드리면은, For the English speaking audience here, let me introduce myself briefly. I'm a general counsel of Bank Salad. It's a personal finance management app. So if you're interested in that specific segment of the fintech industry in Korea, then feel free to ask me questions. I'll be around after this panel talk. So switching back to Korean again. 다시 한국말로 돌아오면요. 저희도 이번 패널 토크에서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말씀을 듣긴 했는데, 법무팀장이자 변호사인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은 늘 규제산업이라고 불리긴 했지만은 핀테크 씬에서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규제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인데, 정작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전에 없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규제 당국이나 나아가서 국회까지 조금 느리긴 하지만 국회나 행정부나 금융위원회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스타트업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들 굉장히 도와주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답은 없지만은 질문들은 몇 개 생기기 마련인데, 첫 번째 드는 질문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이러한 규제 당국의 도움과 서포트가 장기화됐을 때 어디까지가 정부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저희 스타트업 같은 비즈니스의 역할일지, 어디까지가 인프라스트럭처고 어디부터 비즈니스 상품이 시작되는지, 그 점에 대한 교통정리가 언젠간 돼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핀테크에서도 기존 금융사분들이 스타트업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스타트업들도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서 빅테크들도 핀테크 씬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융합이 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정부 당국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어느 당국이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지, 특히 데이터 3법을 얘기를 할 때 방송통신, 그리고 금융 쪽, 그리고 일반 개인정보를 다스리시는 행정안전부까지 여러 당국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핀테크라고 하면은 핀 쪽이 중심인지 테크가 중심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빅테크가 이제 중심을 잡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들이 많습니다. 해결은 되지 않지만요. 또 하나는 나아가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핀테크 산업의 장기화를,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업계와 당국이 함께 힘을 합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텐데, 어떤 채널로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그 부분에서도 의문이 많고, 이런 자리,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영감을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미스터 류ong. Yes. Well, I keep it short. Three quick points to share with the audience. First is about the role of Hong Kong. As many of you know, Hong Kong has been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for many years for two primary reasons in the interest of time. Now, one is the fact that the Chinese economy, in terms of the convertibility of renminbi, is not open yet. So in a way, Hong Kong is almost like a monopoly to help connect the mainland China economy with the rest of the world. So we have a monopoly position. Secondly, Hong Kong, because of the legacy from the British era, we have the most open economy in the world, as said by the Nobel Prize winner Milton Friedman. So because of these two equations, in a way that put Hong Kong in position of having an enormous market all by itself. So some numbers to put in perspective. We have 160 banks in Hong Kong, and that represents over 70% of all the largest banks in the world. They have the headquarters, regional headquarters in Hong Kong. We have over 160 international insurance companies in Hong Kong. We have like 3.1 trillion US dollar of asset under management in the whole asset management sector. So all these, somehow, are happening because of the two factors I just mentioned. So this is Hong Kong. Now, secondly, in terms of the headline of today, the government's involvement. And that is something that is changing because in the past, the Hong Kong government doesn't do a lot in terms of heavy-handed planning and directives. But now, with technology, in order to get the efficiency, to get things happening more quickly, we have to have some direction for the government. And this is why my team was born back in 2016. In a way, our job is to facilitate more collaboration in the entire ecosystem within Hong Kong. Investors, the banks, a lot of startups, and so on. This is the second point. Now, the third thing is that our role with the rest of the world. So obviously, Hong Kong is a small market from a consumer population standpoint, 7 million people. But Hong Kong has always been a gateway. So that's why we work very closely with our friends in the region, of course, Korea, even Singapore, of course, mainland China. So a lot of times, believe it or not, simply because we have the lowest tax rate in the region, things are simple. We have a very large financial market, so the market size is very big. That alone already attracts a lot of players coming over. Plus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now more active to facilitate collaboration. So this is why we see a lot of activities going on where we are working closely with our regional partners. So with that, I guess turn it back to the chairman. Thank you so much. 지금 미스터 리옹께서는 홍콩 그 핀테크 현황, 뱅킹까지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지금 성장한 그 배경을 얘기해 주셨고, 특히 그 정부의 역할, 홍콩 투자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홍콩 그 정부 쪽에서의 그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이런 그 현황을 얘기해 주셨고, 이어서 우리 패널 중에서 우리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아무 패널에게도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